여러분은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랑은 보통 듣기 싫은 경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자랑이 있고, 자랑하는 순간 꼴 보기 싫고 더 이상 듣기 싫어지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책 40에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듣는 순간 꼴 보기 싫어지는 자랑,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 자랑은 반드시 참아라. 살다 보면 누구나 한때 빛났던 시기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들춰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과거만을 내세우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에 자랑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과거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흔적에만 매달리며 점점 초라해질 뿐이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성취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굳이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저 나와 그 과거를 공유했던 몇몇 사람들과 소중하게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애써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어디까지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해 자랑하기만 하는 사람 중 지금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또한 무언가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항상 그 자랑이 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떠벌리며 과거의 성취를 내세우지 말라. 신이 우리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는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질투와 시기를 부를 수도 있다. 때때로 내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기에 지나친 자랑은 삼가고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사는 것보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일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상대방이 묻기 전에 먼저 충고하지 마라. 충고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그저 불필요한 잔소리로 여겨질 수 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는 다르다.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고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도 귀찮게 느껴지기 쉽다. 따라서 충고를 할 때는 내 지식의 깊이보다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때는 충고를 해도 좋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꼭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충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이유다. 괜히 나서서 충고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했던 말이 오해를 사거나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래도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절대로 자랑하듯 말하지 마라. 충고란 내가 잘났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충고는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침반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조용하게 그리고 필요에 맞게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리면 된다. 이런 조용한 배려가 진정한 충고의 힘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물어볼 때만 말문을 연다. 반면 지혜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나서서 가르치고 싶어 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혜마저 초라하게 보이게 한다. 충고는 상대의 삶을 개선해주는 한편 자칫하면 나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함부로 나서기보다는 상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에만 조용히 도와주라. 이런 배려와 신중함이야말로 내 지혜를 존중받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마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아무리 나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은 자신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대부분 스스로를 관대하게 여기고 타인의 비난에 방어적이기 마련이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성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비난이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는 결심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 사람이 쉽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들으면 대부분 마음을 닫고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비난을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적대감을 남길 뿐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옳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남을 공격하는 형태로 들린다면 상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비난을 통해서는 좋은 관계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억울해하는 감정만이 쌓이게 된다. 결국 남을 비난해서 얻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과 거부감뿐이다. 내가 한 말은 때로 부메랑처럼 돌아와 결국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의 비판은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라. 타인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고 타인의 단점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네 번째, 그냥 들어줘라.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장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어라. 사람들은 마음속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문제의 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공감을 받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얘기할 때 곧바로 해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면 스스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도 한다. 오히려 진정한 위로는 문제를 들어주는 사람의 진심 어린 경청과 온전히 공감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조용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답을 주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보고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을 실어준다. 고민을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을 잘 들어주는 사람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반면 자신의 말을 우선시하거나 상대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꼭 말해야 할 때에만 입을 열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태도가 그들의 미덕이다. 반대로 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칫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강요하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그저 조용히 들어주어라. 필요한 때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되며 그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다섯 번째, 돈 자랑은 결코 하지 마라.
어떤 자랑이라도 하고 싶다면 돈 자랑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른 자랑들도 과하면 좋지 않지만 그나마 돈을 뽐내는 것보다는 낫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자랑이 대화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돈 자랑은 이 모든 것과는 다르다. 돈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깊은 부담감과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크고 작은 걱정을 갖고 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자랑하듯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불편함과 부담감을 줄 수 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접근할 때 그들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재물을 보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절친한 친구들조차도 내가 돈이 많으니 내가 내야지라는 식의 당연한 태도로 받아들이기 쉬우며 이는 결국 자랑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뿐이다. 돈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은 자칫 친구 사이에서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돈을 자랑하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친구를 잃는 경우는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 친구를 잃는 일은 거의 없다. 돈 얘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얹히며 말하는 사람마저도 그 대가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고민, 다툼, 그리고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빈 지갑의 아픔은 크게 다가오며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돈이 부족해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지 못할 때 그 고통은 깊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돈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상하게 한다. 돈은 사람을 때로는 현명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돈으로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6번째, 약점은 쉽게 꺼내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남들 앞에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통제에서 벗어나 수많은 사람의 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문제의 씨앗은 입에서 나오며 커진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약점을 꺼내어 상대방의 동정심을 얻거나 진솔한 면모를 보여 인간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솔직한 모습은 굳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약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약점을 세상에 알리며 그것을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부주의한 행동이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어느 정도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라 해도 반드시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괜찮을 만한 이야기를 선별해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성격이 조금 완벽주의자라 스스로 힘들 때가 많아. 와 같이 겉으로는 약점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깊은 약점으로 비치지 않을 만한 부분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단점을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가볍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약점을 말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며 신중히 생각해보라.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면 이야기를 꺼내도 좋은지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설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할 때에는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며 말을 아껴야 한다. 다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누구라도 쉽게 건너지 않듯이 말 또한 깊이 숙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번 뱉으면 돌이킬 수 없기에 다시 돌아와 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자세를 지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가볍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솔직함을 보여줄 수 있다. 끝내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신뢰받는 존재가 되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7번째, 개인적인 일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 개인적인 일을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과는 다르다고 해서 상대의 삶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다. 나 또한 내 사적인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털어놓아 그들이 내 삶에 과도한 관심을 갖게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잠깐 호기심이 생길 뿐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도 내 사생활을 과도하게 얘기하면 결국 남들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셈이다.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흥미로울 경우 질투나 오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만약 내 사적인 이야기 속에 슬픔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약점으로 되돌아와 나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좋든 나쁘든 간에 타인에게 말해서 내가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 내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오직 내 안에 머물러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며 그 말은 내 손을 떠나 언제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소문이 될 수 있다. 나의 사생활이 남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전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미 내 입에서 나간 이야기이니 상대방 탓을 하기보다 앞으로 내 입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을 잘 둘러보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복잡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소수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개인사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막아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세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명심하자. 8번째, 남 탓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책임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타인이나 환경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결국 잘된 일은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잘못된 일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넘기곤 한다. 이런 태도는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여러 가지 결정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내 현재 모습은 모두 내가 한 선택의 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본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즉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며 이는 결국 자신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실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신뢰를 쌓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반성 없이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삶이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 그 누구도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며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사람의 올바른 삶은 반성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유는 단지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다. 반성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9번째, 타인의 비웃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도, 말수가 적은 사람도 모두 비웃는다. 이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남의 시선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임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견은 편협하고 쉽게 오해하기 마련이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그저 그들의 말을 별다른 의미 없이 넘기면 된다. 타인의 생각이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의견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내 행동이나 말을 두고 의미 없는 평가를 내린다 해도 그 평가에 의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진 편견은 결국 그들 자신의 문제일 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헐뜯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일일이 반응할 가치가 없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험담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나의 신념과 목표에만 집중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저 말에 불과하다. 타인의 의견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웃는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일시적이고 무의미하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번째, 재능을 아무 때나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재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기 쉽다. 첫 번째 부류는 내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나의 능력을 칭찬하고 도움을 요청해 오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재능을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마치 나의 능력을 존중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이용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비난하기도 한다. 두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며 때로는 질투와 분노를 표출한다. 내 능력을 깎아내리고 내가 가진 것이 하찮다는 듯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간질한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나의 능력이 오히려 나를 향한 적대감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빛나는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숨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지능이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의 불필요한 관심에서 벗어나며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살다 보면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내가 가진 특별함을 스스로 깨닫고 필요할 때 신중히 활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과시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을 내 삶의 방향에 맞춰 조용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자신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드러내며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나만의 방식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라. 섣부른 자랑은 불필요한 관심과 오해를 낳을 뿐이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차분하게 다듬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라.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길을 굳건히 지키고 주변에 방해 없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듣는 순간 꼴 보기 싫어지는 자랑.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